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2일 정오를 넘어서 30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 역할을 두 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만드는 데 거의 성공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도 짓밟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익수호기관입니다. 법익수호기관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언유착에서 검은 없어져 버리고 채널A 기자 사건으로 바뀌고 추미애 씨도 요사이는 채널A 기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검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 전제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식 법치는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정의를 설정해놓고 그 위에 사실을 구겨 넣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법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검찰과 국방부를 동시에 국민들의 우스개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눈에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졸린 목적이 결국 법치를 농단해가지고 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그리고 군대를 희화화해가지고 결국 안보를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의도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유리하게 하는 하나의 이적행위죠. 오늘날 북한과 생사를 건 대결을 하는 데서 국군을 우스개로 만들고 국군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이적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역사에 법치와 안보를 훼손한 사람으로 아주 새겨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이 지나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군 복무 당시 휴가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서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전북 현대모터스 구단 사무국 인턴으로 채용된 뒤 유소년 청소년 팀 관리를 맡으면서 경기장 인근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서 씨와 추 장관, 보좌관, 상급 부대 대위 등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알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선닷컴 보도인데 아직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올해 1월 당시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8개월 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군관계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정언과 정황이 나오면서 축소 수사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이날 동부지검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8개월 뒤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뒷북 수색이다, 뭐 이런 비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전격적 압수수색, 전국적 규모의 전격적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항상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끝에 하면은 그게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8개월 뒤에 압수수색, 조국의 경우에는 첫날 압수수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사이 이 사건의 핵심은 어디로 좁혀졌느냐 하면은 국방부의 내부 기록에 나오는 내용, 즉 서씨, 아들 서씨의 부모가 국방부로 민원을 제기를 했다. 휴가 연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했어요. 부모라고 했고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전화를 걸었다고 봐야 되는데 전화 녹음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전화 녹음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 녹음 파일이 없으면은 왜 민원이라고 적었느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냐? 장관이 직접 민원을 넣지 않고 장관의 하명을 받은 누군가가 국방부에 민원을 대신 넣은 것이냐? 요게 핵심입니다. 추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나는 전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이 전화했는지는 주말 부부라서 확인할 형편이 못 된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남편도 전화 안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전화 안 한 것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셈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기록에 있는 거 이건 뭐냐? 왜 그러면 민원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생각됩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아들이 부탁하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뒤에 있으니까 부모라고 적었을 가능성, 또는 제3자, 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 장관의 이름을 대면서 부탁했을 가능성 등등, 요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에 이 자녀를 보낸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해명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다가 정경도 국방장관은 막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아니라 추방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진실 게임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발표할 때는 사실과 크게 어긋난 발표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법리를 적용할 때 추미애 씨 아들에게 유리한 법리를 제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진실을 덮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8개월 늦은 압수수색,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이런 결론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가장 공정한 사람이 가야 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검찰을 우스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아주 비겁한 국방부 수뇌부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국방부가 또 희화화되었다. 검찰과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2대 기관입니다. 하나는 법을 통해서, 하나는 무력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두 기구가 우스개가 되었다. 우스갯거리가 되었다. 아주 참 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